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서퍼입니다. 엔치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항상 약속했던 블루에너지 드디어 1분기 실적이에요. 아, 이제 2분기 실적 나올 텐데 1분기 실적을 뭐 저는 계속 이미 옛날부터 봤었고 그렇죠. 계속 정리를 했는데 이 자료로 만드는 게 또 일이잖아요.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거 계속 미루다가 그래도 실적 나오기 전에 해야 되지 않나.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실적 전에 이렇게 한번 보는 것도 괜찮구나. 그러니까 이런 2분기 실적 전에 앞두고. 1분기 어땠는지. 그렇죠. 2분기를 앞두고 한번 약간 리마인드하는 느낌이랄까? 좋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1분기 실적을 볼 거고 최근 주가 차트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때 그 한번 지수 완전 박살났을 때 있잖아요. 네네. 그때 같이 빠지다가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근데 친환경 메인이라서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아는 엠페이지나 그런 것처럼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너무 양이 많아서 왜냐하면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이라고 애널리스트를 모아서 하는 게 있어요. 네네. 그것도 있었고 그 이후에 이때까지 나오는 뉴스들이 있어요. 이제 다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양이 너무 많다 보니 좀 깊게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깊게 안 들어간다기보다는 중요한 것만 뽑아서 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실적 발표는 제가 세 개 중에 가장 비중이 낮아요. 왜냐하면 1분기 때 이미 많이 간 거기도 하고 그렇죠. 수치적으로만 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보면 일단 재무 위주로 보면 매출액은 YOY 3.6% 올랐고 근데 이게 어쨌든 제일 중요한 컨센 대비잖아요. 그쵸. 컨센 대비 빠졌어요. 왜냐하면 1분기 때 잘 생각해 보시면 공급망 타격 많이 받았잖아요. 기업들 그렇죠. 같이 했습니다. 네, 같이 해서 컨센 하회했었고 그리고 수주량이 359세트인데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매출액이든 수주량이든 YOY 증가는 하고 있다. 근데 어쨌든 컨센 대비는 안 좋았어요. 그리고 영업 손실은 마이너스 떴고 컨센 대비 안 좋았고 그다음에 일단은 좀 흐름대로 보면 EPS도 컨센 하회했고 그리고 OCF도 늘어났고 적자가 아까 그 차트에 개파락이 있던데 실적 발표 날인가요? 제가 한번 보면 이렇게 뻥 뚫려 있는 데가 실적 아니요 발표가- 실적 발표하고 올랐어요. 아 그래요? 네, 올랐어요. 제 기억으로는 왜냐면 실적이 5월 5일이니까 이게 일 차트거든요. 네네. 빠진 것 같기도 하네요. 이때쯤 같은데 5월 5일이. 그랬나 봅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요. 그쵸. 근데 실적은 핵심은 안 좋았다. 그렇죠. 네, 너무 안 좋았다. 왜냐면 4분기 실적이 되게 좋았어요. 4분기 실적이 거의 서프라이즈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그 컨센이 되게 많았는데 어쨌든 공급망 같이 맞으면서 그리고 그 블룸에너지 특성이 4분기가 되게 그 뭐라 그러죠? 계절적으로 성수기? 네, 성수기고 1분기가 되게 비수기예요. 그거는 그냥 분기별 차트를 보면 딱 그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주식을 계속 보다 보니 그래도 매력이 있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 뒷부분에서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 발표했던 프레젠테이션 자료인데 그래서 뭐 YOY로 대충 이랬고 제일 안 좋았던 거는 마진이 계속 떨어졌던 거고 네, 전년도 동기 대비 그래서 뭐 사실 재무적으로 보면 좋을 게 없습니다. 그나마 뭐 캐시가 늘었다. 네. 마진이 진짜 많이 떨어졌네요. 네, 마진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건 제가 이제 뒤에 왜 마진이 떨어졌는지 이유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마진이 떨어지면 이거는 그로스 마진이니까 네. 결국에는 원가가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자재. 네, 원자재 가격이든 뭐 부품이든 그런 게 올랐다는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네, 그쪽은 아니었고 그 뒷부분에 대한 기업에 대한 설명은 다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결국 보면 그래도 1분기 치고는 제일 하이였고 네, 레코드 하이였고 그리고 우리 뭐 제조 설비 투자 많이 하고 있고 왜냐하면은 수요가 많다. 그래서 캐파 증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 서플라이 체인 겪었고 네, 겪었고 그다음에 우리 현금 포지션 지금 좋고 올해 전망은 그 왜냐하면 4분기 때 내년도 전망을 제시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빌리언이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동안 어떻게 이어갈지 대충 이렇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컨센 대비 하회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전망도 감소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다. 우리는 그 전망 다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보일 거다라는 게 이번 재무적으로 관점에서 핵심이었고 사실 이 외에 어떤 수치적으로 봤을 때 크게 유의미적으로 가져갈 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재무 발표는 좀 짧게 끝내고 절대 뭐 분리해서 짧게 끝내는 게 아니라 네네. 진짜 뭐 건드릴 게 없어요. 안 좋았어요. 그냥 안 좋았고 재무적으로 뭐라 그래야지 되게 둔화되는 느낌 뭐 그런 느낌에서 좋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제일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Q&A 좀 알짜배기죠. 모든 걸 가져오진 않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좀 가져왔는데 질문이 좀 있는데 좀 쉽게 설명드리면 EQT라는 미국에 있는 회사가 있어요. 천연가스 회사인데 이 천연가스 회사랑 어떤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공시가 떴거든요.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거고 그래서 이 협약이 없었어 가지고 그동안 판매가 안 됐던 거냐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변화를 가져와 주냐. 왜냐면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그냥 블룸 에너지가 처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국 내에서 처음 하는 건데 정확히 뭐냐면은 천연가스를 원료로 쓰거든요. 네네. 그래서 원료로 전기를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탄소가 나오죠. 그렇죠. 네, 탄소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방법의 그 일련의 과정을 협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천연가스를 만들 때도 사실 탄소가 처음에 나와요. 왜냐하면 원유 시추할 때 나오는 부산물로서 가져가는 거니까. 근데 이 이퀴티라는 회사가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얘네가 그러니까 넷 제로인 천연가스를 생산해서 이 모든 프로세스 끝까지 탄소 중립으로 하는 천연가스를 통한 전력 발전을 블룸 에너지랑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뭐 Certified Natural Gas를 해가지고 인증된 천연가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론은 이 천연가스를 사용해서 전력을 뽑아내면 블룸 에너지랑 EQT 걸로 쓰면 탄소 배출이 없다. 그러니까 친환경이다. R&D 파트너십이 아니라 판매 쪽에 있어요. 네, 판매 쪽에 있어요. R&D는 이미 전부터 해왔던 것 같고 그냥 그거를 실제로 실증 연구를 해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실 답변이 뭐 엄청 유의미한 적인 건 없었고 그냥 친환경적인 방법이었고 시장에서 리딩하고 있고 좋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넣었냐면 뒤에도 나오지만 좀 중요해요. 이 의미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느낌인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린 에너지라고 하는 태양광이 있고 풍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은 사실 탄소가 안 나오니까 그린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원유를 쓰는데 탄소가 안 나오면 사실 이것도 그린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같은 맥락인 거예요. 천연가스를 쓰는데 탄소가 안 나오면 그린인 거예요. 물론 얘네랑 같은 분류 체계가 안 되겠지만 고객 입장에서 우리는 모든 그 인프라가 천연가스에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기로 안 넘어가고 여기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고 다른 수소 관련주에 비해서 블룸 에너지는 원료를 천연가스도 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수소 관련주들은 원료를 수소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래서 더 많이 팔 수 있는 거고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마진 떨어지는 거 같은 질문인데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맨 뒷부분에 다시 나오긴 하는데 원료 그러니까 보통 연료전지 만들 때 들어가는 뭐 귀금속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공급망 때문에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실 비용이 거기서 온 게 아니라 물류 비용, 그 다음에 인력 비용 이쪽에서 많이 왔고 얘네들은 이제 니켈을 쓰거든요. 근데 다른 수소 관련 기업들은 이제 이리듐이나 팔라듐 이런 걸 많이 써요. 근데 이쪽하고 이쪽하고는 사실 제가 이 원자재까지는 안 봤는데 그들의 말에 따르면 관리하는 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관리하기가 수월하고 본인들은 이 공급처를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니켈 쪽에서 그러니까 즉 이런 원자재 쪽에서 오는 비용 부담이 아니라 이쪽에서 오는 비용 부담이 훨씬 컸다 우리는. 사실 이쪽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됐었다. 그래서 이쪽에서 비용 부담이 많이 와서 우리는 지금 마진율이 많이 떨어졌었다 1분기 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해조 관련해서 이번에 실증 그러니까 SOEC라 그러는데 이거는 뭐 수소 관련되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PEM 방식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플러그 파워가 쓰는 방식이에요. 그다음에 SO가 블룸 에너지가 쓰는 방식인데 이제 PEM EC 이게 전해줘예요. EC가. 그래서 PEM 방식의 EC는 이미 상용화가 돼 있어요. 이미 많이 쓰고 SO 방식을 쓰는 EC는 사실 실증적 상용화된 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올해 1분기 때 한국에서 블룸 에너지가 실증을 성공했고, 그러니까 실증 테스트를 성공했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판매가 됐어요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그거 관련된 질문이었고, 뭐 대답은 뭐 좋은 대답. 뭐 수소는 무조건 규모 싸움이다. 그래서 규모가 커야 수소를 쓸 이유가 있다. 엔치님이 좋아하시는 엔페이즈는 사실 가정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케일링 싸움을 엄청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수소는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외곽에 있는 공장이나 생산 지역 이런 데서 많이 쓰고, 그다음에 요런 회사가 있는데 여기랑 파트너십을 해서 굉장히 큰 스케일의 파트너십을 맺었고, 그다음에 아이다호 연구소는 이거 나오면 그냥 무조건 원자력인 건데, 원자력에서 나오는 이 전해조는 기가와트 단위로 한다. 기가와트면 꽤 크잖아요 친환경에서. 꽤 크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유럽 얘기했는데 뭐 움직임 있나? 왜냐면 유럽이 아시겠지만 더 빡세게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 친환경 쪽으로. 장난 아니죠. 그래서 그쪽에서 뭐 숟가락 얹을 거 있냐? 왜냐면 얘는 유럽 매출이 없거든요 지금. 미국이랑 한국 쪽 이쪽 매출만 거의 다 전부 다 있고, 유럽이 없으니까 늘리려면 유럽 진출해야지 않겠어? 이런 질문이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유럽이랑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유럽 첫 매출이 7월에 나왔어요. 6월쯤에. 그래서 그쪽 나중에 다시 얘기 드리고, 그다음에 원자력 말고 탈탄소 원하는 다른 분야 고객들이 있냐? 그래서 뭐 철강, 암모니아 생산 같은 화학 산업, 그다음 비료 만드는 기업 이런 쪽에서 지금 수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암모니아를 써야 되는데 암모니아는 결국 수소에서 나오거든요. 이 연관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비즈니스가 새로 나오고 있고, 블룸이 더 확장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마켓이니까. 근데 한 번에는 안 될 것 같아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엔치님 졸리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네. 고객 지금 보시는 분들도 졸리실 수 있는데 네. 중요하니까 들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천연가스 가격 불확실성. 왜냐하면 원료가 천연가스인 고객들이 있으니까 이게 비싸지면 안 쓰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블룸에너지 대답은 우리가 천연가스를 그 비용을 우리가 버는 게 아니다. 고객이 알아서 보는 거고, 고객들 얘기 들어보니 먼저 구매하거나 해지해서 현물로 대량 매입하든 해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 못 느꼈다라는 게 얘기였고, 파워타워는 이번에 블룸에너지가 새로 선보인 프로덕트인데 이거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지금 수소 허브 기금이라고 만들고 있는데 이거 너네 여기서 어떻게 돼가고 있냐? 그래서 뭐 우리 자신감 쩐다. 우리가 선정돼도 놀라지 말라. 뭐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공감도 있네요. 네. 아니 근데 되게 요즘 제가 많이 보는데 자신감이 넘쳐요 회사가 약간.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아까 나왔던 질문이고, 그다음에 멤브레인 스택 플레이트 이게 이제 PEM 방식인데 이제 수소 관련주니까 이 회사에서 PEM 방식 관련해서는 지금 중국 공급망 관련해서 문제가 많던데 뭐 SO도 해당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은 공급망 이슈 있는데 이거 생산 위험성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안 쓴다 멤브레인 기술. 그리고 2차, 3차, 4차라고 보면, 그러니까 더 원자재 쪽으로 가다 보면 중국에 있겠죠. 있긴 하겠지만 우리는 공급망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일정에 맞춰서 선적 및 배송하는 거 다 맞춰서 잘 하고 있다. 그러니까 리드 타임 안 바뀌었다. 요거였고, 아까 나왔던 그 인증된 천연가스 그래서 다른 회사에 또 질문을 한 건데, 이거 처음이니까 너무 초기인데 어떻게 시작되고 방향성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블룸에너지가 약간 비유를 통해서 답변을 했는데, 옛날에 그 커피도 공정무역 했던 커피 아시나요? 커피 원두에 대해서. 네, 기억이 납니다. 네, 그거나 유기농 야채의 처음을 떠올려라. 그런 거다. 총각 야채 가게 그때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한살림 이런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처음 시작할 때 당연히 의구심 많았고 되겠냐 이런 얘기 많았지만, 이제 그 친환경 천연가스를 지금 원하고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한 거고, 지금 첫 고객으로 T모바일, 우리가 아는 그 T모바일, 미국에 있는 T모바일 있잖아요. 티머스. 네, 그렇죠. 네, 얘네가 지금 첫 고객이거든요. 이 인증된 천연가스로 돌리는. 그래서 이번에 설치 들어갔고 조만간 매출로 잡히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전역에 우린 준비돼 있고 인증된 천연가스만은 아까 EQT랑 공급만 한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닝콜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건 다 얘기를 했고 문득 든 생각이 제가 21년 3분기에 썼던 글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의 1년 다 돼가는데 지금 기준으로 이때 나왔던 블룸 에너지의 로드맵이에요. 그들이 말했던 비전. 그래서 보면 친환경에서 오는 수소 이거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가스 낙농업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에서 하는 친환경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천연가스 하고 있죠. 인증된 천연가스도 나왔고 그다음에 수소를 이용한 선박 수선박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요거 두 개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워낙 얘네 본래 제품이니까 블룸 에너지 플랫폼은 그러니까 비전대로 이때는 사실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전만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매출로 나오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네. 그래서 이거 보면서 비전대로 가는구나 기업이 이런 걸 확인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있는 거고 뒷부분에 컨퍼런스 콜이 있는데 엔치님이 졸려 하시니 제가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전혀 졸리지 않습니다. 전혀 졸리지 않으세요? 네. 이 정도면 3일도 들을 수 있습니다. 3일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 콜도 한 2시간 반짜리였는데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풀 버전이. 다 보셨나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다는 안 봤고 그래도 1시간 반 이상은 봤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1시간 반 이상은 봤고 그게 또 챕터별로 쪼개서 또 올려줬어요. 풀 버전 말고. 그래서 제가 필요한 챕터만 골라서 들었어요. 골라서 들어가지고 거기서 나왔던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하면 지금 블룸 에너지가 보는 마켓이 총 3개의 세그먼트가 있어요. 토탈 어드레스 마켓 해가지고 첫 번째가 전력 생산이고 두 번째가 수소랑 탄소 포집, 세 번째가 선박. 그러니까 이 3개를 메인으로 이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전력 생산을 하는 게 마이크로그리드가 얘들이 지금 하는 거고 그다음에 웨이스트 에너지가 재활용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버려지는 폐수나 오염 물질로 오는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전력 생산하는 거고 그다음에 유틸리티 스케일 파워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전력 쪽을 그 원자력 쪽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원자력은 여기랑도 해당돼서 핑크 수소 그쪽이랑 보고 있고 그래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솔직히 저는 이거 분명히 뻥튀기 됐다고 봅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뻥튀기 됐잖아요. 이거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와요, 솔직히. 물론 시장 전체 규모가 1.4 트릴리언 어떻게 보세요? 아, 근데 시장 전체- 전체로 보면은 그럴 수 수도 있죠. 있겠다. 예, 근데 약간 상식적으로 블룸 에너지가 그쵸.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거는 또 다르니까. 조금 다르니까. 예. 근데 원래 뭐 이거 크게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알면서 다 넘어가 줍시다.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세 개를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고 본인들이 지금 이 정도 규모에서 어느 정도를 가져갈 건지 요거는 좀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수소는 아니고 정확히는 연료전지 쪽인데 이 FC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연료전지 쪽인데 FC 쪽 여기는 글로벌리 지금 자기들이 3분의 1 이상 점유하고 있다. 시장 점유를. 이런 그 콜에서 제가 영상에서 봤는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가 따로 적어놨고 그래서 이거는 좀 좋은 정보였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블룸 에너지에서 좀 좋게 봐야 될 게 연료 믹스인데 그러니까 수소 관련주는 대부분 다 수소를 연료로만 써요. 근데 얘네들은 천연가스나 수소나 바이오가스 그리고 뭐 원자력도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죠. 다양한 연료를 쓸 수 있다는 거는 TAM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1번 TAM이 늘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비슷한 말이지만 고객이 변화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미 깔려있는 천연가스 기업을 연료로 쓰는 기업들이 수소로 넘어갈 수도 있고 바이오가스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바이오가스를 쓰던 낙농업 기업들이 천연가스를 추가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걸 또 섞어서 쓸 수도 있어요. 뭐 8대2 이런 비율로 저는 이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봐요 사실. 그래서 보고 있고 뭐 좋은 말 네. 그 다음에 이번에 나왔던 데이터로 나온 건데 지금 미국 점유율 80% 정도 됐고 한국은 80% 이상 되고 있고 유럽은 나갈 거다. 근데 이게 조금 유의미했던 게 한국은 두산 퓨얼셀이라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원래 얘네가 비중이 제일 높았어요. 근데 블룸이 제가 작년에 되게 신나서 얘기했던 SK랑 그 협약 맺은 거 아시죠? 예, SK 블룸 예. 지금 많이 실제로 뺏어오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유의미하게. 그래서 80% 이상 된다.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나왔던 자료 중에 과거 CAGR이랑 향후 CAGR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IPO 이후 CAGR이
매출액 기준으로 28% 정도 나왔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근데 향후 자기들이 예상하는 CAGR은 30에서 35%다. 2031년까지 나쁘지 않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원래 처음에 제시했던 거고 상향됐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상향시켰어요. 4분기에서 1분기 넘어갈 때. 그래서 이 자료가 좀 중요했었고, 그다음에 뭐 같은 내용인데 CAGR 이 정도 맞출 거고, 그로스 마진은 이 정도 맞출 거다. 그다음에 OPM은 이 정도로 간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계산해봤죠. 계산해보셨네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해봐가지고 몇 배일 때 얼마 정도 가겠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했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2031년 기준으로 요거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5배 정도 먹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지금 그럼 집 팔고 넣으면 되나요? 아니요. 예. 그러지 마세요. 팔 집 없습니다. 네, 할지 없어요. 네,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추정하기 괜찮았다. 그다음에 컨퍼런스 콜에서 좀 중요했던 게 뭐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긴 한데 이리디움 플래티넘 같이 다른 방식이 쓰는 원재료보다는 우리는 니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떤 귀금속의 영향을 많이 안 받는다 원가에서. 그래서 원자재 쇼티지 상대로 자유롭고 공급처는 잘 확보했다. 그리고 SOEC랑 FC 그러니까 전해조랑 연료전지는 사실 근본적으로 로직이 같거든요. 그냥 일로 가냐 차이예요. 그래서 입구와 출구가 반대로 가는 과정이라서 얘네들이 얘기하려는 건 공급망이나 생산 설비 물류를 스케일업해서 규모 경제를 좀 달성하면 이거는 사실 하나의 프로세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의 다양성을 변환시키는데 비용이 안 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마진율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사용, 재활용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이거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좀 팔로우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아까 했던 내용. 그다음에 요거 조금 중요했었는데 이것도 제가 100% 정확히 이해를 못한 걸 수도 있는데 이제 고객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다양한 산업에 그래서 오일가스 산업, 헬스케어, 데이터 센터 이런 산업 분야에서 원래 그 어떤 목표치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게 없어지고 이번 발표 때 그 분야 마케팅 세일즈 쪽에서 특화된 팀을 만들어서 뭔가 문화로서 양육한다는 느낌? 그러니까 판매 전문성이랑 고객과 연결성을 강화한다는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무슨 마켓 스트래티지 그쪽 팀장님? 뭐 그쪽 전무님 와가지고 설명한 내용이었는데 근데 저는 좀 좋게 봤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사용하는 연료가 다 다를 거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연료가 다르고 방식이 다 다를 건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다 이 제품을 맞춤화 시켜줄 수 있고 판매 방식을 한 팀이 그냥 다 하는 게 아니라 맞춰서 섹터별로 이렇게 뭐 섹터 애널리스트처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겠다. 아무튼 되게 자신감 있게 얘기해서 뭐 중요한 건가 보다. 좋은 것 같네요. 너무 산업 특성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벌티컬 포커스란 게 산업 내 밸류 체인별로 이렇게 특화된 팀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 내용이었고 그럼 이거는 제가 꾸준히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렇죠. 기간별 뉴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아시는 거고 에코플랜트. 요거는 뭐 10메가와트짜리 뭐 괜찮았던 기업이고 여기서 나온 게 이게 4분기 내용이니까 4분기 관점에서 보면 낙농업 매장이랑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가스죠 이거는. 연료 다양성이 있는 거고 헬리오젠은 태양광 집중형. 네. 사막에서 하는 태양광. 네. 그다음에 이거는 아마 사막도 사막인데 그 뭐였지? 반사판 같은 거를 한 지점에 모아가지고 완전 고열로 만들어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 방식이고 이때 원자력 계약이 나왔어요. 아이다호 연구소가. 이제 뒤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UK 시장 들어갔다는 내용. 그다음에 이게 아까 그 소칼가스라는 내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신기했던 게 이 기사거든요. 이게 글로벌 3위 크루즈 기업이에요. 그래서 배 만드는 기업인데 MSC라고 있는데 여기서 그 SOFC를 넣는 그 어느 정도 친환경 선박을 만들었다.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이때 실제로 그러니까 이때는 런칭 계획 발표거든요. 근데 컨퍼런스 콜에 나와요. 3분기에 선박 매출 나온다. 저게 너무 신기했어요. 말만 하는 건 아니구나. 이어지네요. 이 연속성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 다음에
수소 사업부 1분기 때는 뉴스가 따로 없었는데 근데 이 아저씨가 좀 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도 이번에 나와서 수소 사업부 그 콜 애널리스트 데이 참여했던 분인데 영상도 봤는데 확실히 뭔가 좀 2분 오고 나서 뭔가 3분기에 기사가 갑자기 매출 관련된 기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2분기 때. 그래서 이거 아까 실증했던 거고 나왔던 게 EQT랑 그 인증된 천연가스 요거 나오고 이건 뭐 의미 없었던 뉴스 같고 그 다음에 요게 좀 중요한 게 이게 LSB라고 미국에 있는 화학 기업이거든요. 근데 얘네랑 하는 게 탄소 중립 암모니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전기에서 많이 포커싱을 두고 있었는데 새로운 시장인 거죠. 네. 새로운 시장. 그리고 웨스팅하우스라고 세계적인 원자력 찾아보니까 진짜 크더라고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랑 하는 그린 수소 협약을 했다. 아마도 이것도 1년 내로 또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거 MSC처럼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진짜 최근에 나왔던 유럽 첫 매출. 네. 유럽 본토의 첫 매출이고 뭐 대충 이번에는 5% 그들이 쓰는 전력의 5%인데 전부 다 대체할 계획이다. 장기간 동안 이런 식으로. 페라리랑도 얼마 전에 하지 않았었나요? 여기 페라리예요. 페라리. 이게 페라리야. 이탈리아에 나온 거고 지금은 1메가와트밖에 안 되지만 이제 확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영상은 내용은 끝이고 제가 블룸 에너지를 공부하면서 제일 알아야 할 거 하나가 있는데 이제 블룸 에너지 제품이 있어요. 프로덕트가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거는 이때가 뭐 2.0 버전이면 지금은 7.5 버전인데 한 6년 그 정도 이상 돼요. 근데 블룸 에너지가 지금 마진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메인 이유가 이 첫 2년짜리 수명 2년짜리를 했을 때 그럼 2년 뒤에 수명이 끝나잖아요. 그럼 재설치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다 대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블룸 에너지가. 그러니까 고객이 새로 사는 게 아니라 블룸 에너지가 계속 재설치를 하니까 비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블룸 에너지 입장에서는 최대한 길게 효율적으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10년 계약을 했으면 이거는 5번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1점 몇 번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마진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과거에는 이게 제일 큰 이슈였거든요. 이게 좀 중요하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상황이고 네, 블룸 에너지는 일단 지금까지는 이렇게 정리를 했고 보면 볼수록 저는 괜찮아서 더 팔로우업하고 더 알아볼 예정입니다. 너무 훌륭하시네요. 훌륭합니까? 약간 보면서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도 안 오르던데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팔로우업하면서 기다리다 보면은 뭐 배틀 날이 오겠죠. 기다려보고 계속 그 혼자 행복해로 돌리면서 좋습니다. 20배냐 30배냐 혼자 밸류에이션 하고 계산해보면서 행복했어요 이때 좀. 좋네요. 네, 이렇게 가이던스 주니까 좋네요. 그러게요. 되게 네. 편하게 해주군요. 물론 뭐 가이던스가 맞을지 안 맞을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맞다고 치고. 확실히 약간 태양광 보는 거랑 되게 비슷해가지고 포커싱하는 부분이나 그래서 저도 재밌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태양광이 빨리 발전해줘야 친환경이 그러니까 수소도 커지는 거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리고 엔츠님도 아시겠지만 이 보시는 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은 게 LCOE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쵸. 평균 발전 비용. 근데 이게 지금 석탄, 석유가 있고 뭐 태양광이 있죠. 그린 에너지. 근데 이게 지금 역전돼 가지고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전통 에너지로 만드는 것보다 지금 이게 더 싸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이거에 지금 국가들이 이럴 거면 여기 그냥 투자해서 어차피 이게 방향성이니까 이거는 우크라이나 때문에 비싸진 거고 맞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하다 지금 흐름이. 이걸 맞습니다. 꼭 아셨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지금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속도가 아마 지금 정책들보다 더 빨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쓸 바엔 이거 쓰는 게 이득이니까. 결국 기업은 이득의 논리로 움직이는 거니까. 맞습니다. 아셨으면 좋겠고 블룸 에너지 또 2분기 실적 발표하면 제가 게으르지 않다면 또 그때 시의적절하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